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여기는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 대구 침산동인가 거기에 있는 옛날 야구장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마추어 야구, 그 다음에 지금은 고교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토요일입니다. 일단 토요일이고 어제 저녁에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자, 그래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공부를 토요일이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좀 산책을 갔다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마침 이 얘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밖에서 지금 날도 좋으니까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대구가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항상 데프리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찍고 나면 땀이 뻘뻘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더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기은사는 아닙니다. 그냥 야외 촬영을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 그리고 저 기리씨 항상 PPT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야외 촬영이란 이런 그 자연스러운 촬영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안 좋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은 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계좌를 보면 안 좋은 걸 그냥 알 수 있죠.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어제 저녁에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주말 사이에 코인 시장만 안 부러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겠죠. 지금 인플레가 문제인데 그 주범이 유가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유가가 좀 잠잠해졌다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올 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 지금까지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뭔가, 왜 갑자기 기리씨 야외에서 이 야구 야구 보면서 이러고 있냐? 일단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말해 뭐해 라고 할 만큼 진짜 안 좋아요. 우리 계좌 보면 알 수 있죠. 주식을 안 한 사람도 지금 주식이랑 코인 그거 망했다며 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동학 피난 운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주시장을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기리새 계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리새 계좌를 보시면은 난리 부르스죠. 플러스라고는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찍고 있고, 저는 이제 계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 계좌 저 계좌 다 나누는데 모든 계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전부 다 팔았다는 거. 그만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기릿은 절대 여기서 패닉셀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 오케이 네 말 알겠어 그럼 이제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손가락 빨면서 방치하는 거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있으면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공부와 그 다음에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버티는 동안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그것도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을 파는 거 늦었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새해가 시작하고 113일간 가장 많이 빠진 순위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올해가 몇 등인가 봤더니 무려 2등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100년 됐나요? 어쨌든 그 정도 기간 동안 무려 2등,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길이 1등 또 있잖아, 그만큼 빠지면 어떡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1등이 뭔가 봤더니 바로 대곰탕이라고 불리는 그거죠. 1932년 대공황입니다. 그때는 무려 113일 동안 39.2%나 빠졌대요. 야, 진짜 끔찍하네요. 그냥 돈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돈이 갈갈갈 갈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대곰탕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본 게 이러한 위안을 얻고자 본 게 아닙니다. 1등인 대곰탕이 이만큼 빠졌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닌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표에 있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다음 칸을 보시면은 113일까지 수익률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4일부터 연말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거를 보여주는 표인데, 그걸 보시면은 진짜 대박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14일부터 연말까지 수익률은 대부분 급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다 반등이 대부분은 나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하락폭이 컸던 상위 6번은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전부 다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온도차는 분명 존재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다들 상승 마감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분들이 이렇게 나는 장기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에 뛰어들지만, 그런데 이 공포가 문제입니다. 공포. 이 공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손절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이고 또 결국 올랐네 라고 말했던 게 아마도 이제 이때까지 주식 투자하다가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패닉셀이라고 하죠. 이 패닉셀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이 자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것만 버티면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무지성으로 야 무조건 버텨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저 그리스는 그냥 간단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기억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짜 세계가 멸망할 것 같고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도 뚝뚝뚝 떨어지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때 버티거나 아니면은 그때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큰 돈을 벌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결국 지나고 나면은, 물론 언젠지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역시 기회였다, 부자 되는 기회는 또 있었구나 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어떻고, 거시 경제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등등등, 뭐 환율이 또 어떻고,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그런 자료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그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심플한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올랐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계신 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최근 들어 많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100%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맞췄으면 다음에 틀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요. 그걸 100% 맞추면 그건 예언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도 분명 틀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많이 느끼죠. 자, 그러면은 그럼 전문가가 쓸모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야구 경기가 잘 돼가고 있나봐요. 지금 1대0입니다. 경북고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기본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약세장입니다. 누가 뭐래도 약세장이죠. 그리고 약세장은 뭔 짓을 해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지금 현재 돈을 잃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되돌려서 우리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려면은 뭐 단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비투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세장으로 바뀌길 기다릴 수밖에. 그러니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고, 네 저도 많이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든데 결국 이걸 버텨야 이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강세장은 모두가 비관적으로 바뀔 때, 주식 투자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부터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살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주식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지금 버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기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런데 여기서 손가락만 빨고 아유 그냥 냅둬 알아서 오르겠지, 이거는 배임이에요, 배임. 그래서 이런 행동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조금 더 바르게 반등하는 거를 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걸 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HTS, MTS를 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균적으로 종목이 적으면 한 주, 그 다음에 많으면 뭐 10주, 그리고 백화점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대부분은 한 5주 내외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겁니다. HTS, MTS 킨 다음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이 최소한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기업인지, 그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결국 꺼져요. 그걸 보통 버블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국 실적이 올라가는 애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주식이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업처럼 이제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섹터가 앞으로 더 성장할 섹터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섹터가 만약에 미래지향적이고,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실적 성장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내가 갖고 있는지, 없으면은 한두 개 정도는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반대로 조금은 사장 산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인플레 국면, 그 다음에 또 원숭이 두창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실적이 꺾일 만한 애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딱 봤을 때는 10% 성장을 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게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기업이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면은 한두 종목은 좀 날리거나,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실적이 전망한지 컨센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으로 이 섹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지도 확인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입니다.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확신이 있고 야 이거 무조건 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들고 계셔야죠. 그거는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물 타다 보니까 여기가 뭐 70% 80%예요 저는 그게 멘탈에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조금 줄이고 비슷한 섹터를 같이 사시던지, 혹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평균 10% 20% 30%씩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리고 그 기업들을 좀 옮기는 게 어떻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은 좀 고르게 5종목이면은 20% 20% 20% 20% 20%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놓는 게 저는 안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혹시나 그 한 종목 박살나면은 이거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깨져도 얘가 올라가니까 괜찮다 라는 마인드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시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릎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가 무릎이겠거니 라고 샀는데, 거기가 보통 허리 아니면 뭐 가슴,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무릎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왜 무릎에서 사라는 말을 떨어질 때 무릎에서 사야 될까요?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 여기가 무릎이겠구나 하고 여기서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 무릎에서도 똑같은 무릎입니다. 다만 이 무릎 같은 경우는 내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이 무릎은 뭔가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고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중에 섰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무리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바로 지금 사지 마시고, 무릎인 걸 확인할 때, 그러니까 떨어지는 무릎이 아니라 올라가는 무릎인 걸 확인할 때, 그때 사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한이길이 근데 올라가는 게 이게 무릎인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뭐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또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당연히 용기는 필요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용기라든지 리스크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무지성으로 돈이 나오면은 지금 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라가는 무릎에 사는 게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는 무릎인 건 어떻게 아느냐? 일단 절대 사면 안 되는 위치가 언제냐? 여기 차트를 바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 보면은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같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인데요.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한 번 더 떨어질지 두 번 더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사서 저점에서 잡을 확률은 5% 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5%는 실패할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일선 밑에 절대 사지 말라. 그렇다면 언제 사야 되냐? 이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갈 때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최소한 그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려면은 그런 식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안전하게 살려면은 5일선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5일선이 21선을 다시 올라갈 때, 5일선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21선이랑 만나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예요. 상해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모든 거를 뚫고 딱딱딱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sab든 아니면 이 무릎에 삽든 솔직히 상관없죠. 그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라고 아마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후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아마 무릎 근처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도 호재 소식도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를 공부를 해봤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식을 지금까지 열심히 버텼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가? 저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첫 번째 봤죠? 그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버티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배임.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플을 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는 기업인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섹터의 성장이 밝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너무 한쪽에 몰빵한 건 아닌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시나 현금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 최소한 5일선 위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보려면은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괜찮을까 라고 고민해 보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진짜 안전한 무릎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지 말자, 올라가는 무릎에서 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국 증시고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 많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개별 종목이 아니라 중국 ETF가 좋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 기릿은 땀이 엄청납니다. 야구 경기가 우리 1회 때 시작을 했거든요. 1회 때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3회네요. 네, 야구 선수들 진짜 더울 것 같은데 모두 고생 많으시네요. 여러분들도 푹 쉬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이거 촬영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또 공모주 공부하고, 내일은 또 일요일 공부, 매주 기릿과 함께 공부하고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